자, 계속 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지상권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상권. 그래서 일반적인 지상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제 특수한 지상권이 있어요. 특수한 지상권. 자, 특수한 지상권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구분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관습법상의 지상권 부분은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니까 일단 생략하고요. 구분지상권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세부적인 내용들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 강의 때 가면은 우리 기본서를 보면서 하나씩 제가 체크해 드릴 거예요. 구분지상권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지상권을 공부했거든요. 지상권을 공부했는데 이제 구분지상권은 앞에 구분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구분되어 있다. 지상권이긴 지상권인데 구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이 말은요. 토지의 사용권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네요. 을과 만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지상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 그 다음에 지하까지도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상권은요. 그런데 앞에 구분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요. 특정 층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 우리 한국전력공사예요. 한국전력공사인데 여기에 지금 뭘 설치하냐면 송전선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상 50m에서부터 지상 100m까지만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토지의 특정 층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구분지상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이 을이 구분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이 특정 층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토지 소유자 갑이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원하는 부분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서로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서울 지하철공사가 있어요. 서울 지하철공사가 있는데 이 서울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지하 2m에서부터 지하 100m까지만 사용하고 싶다. 이 부분을 이렇게 뚫어서 지하철을 다니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즉 터널을 뚫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특정 층에 대해서만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특정 층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한다. 토지의 입체적인 사용을 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구분 지상권의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토지의 특정 층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권리잖아요. 따라서 토지 사용권의 범위, 즉 특정 층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토지 사용권의 범위가 뭐가 돼야 된다? 이게 반드시 공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공시가 돼야 된다. 어디에 공시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부동산이니까 등기부상에 공시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 사용권의 범위를 정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 이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낱말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이거는 권리의 줄임말이고요. 일단 묘가 있죠? 자, 이거 그냥 분묘, 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이제 기지 있죠? 기지다 그 말은 기본적인 땅을 말하는 겁니다. 낱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네요. 묘가 있으면 이 묘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이걸 기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묘가 있어요. 그럼 묘가 있으려면 이 묘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기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지.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있고요. 이 임야를 갑이 소유하고 있네요. 이웃집에 을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을에게는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가 있고요. 근데 이 을은 지금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쪽 부분이 명당짜리니까 만약 내가 죽으면 여기에 내 묘를 좀 써달라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이 아들이 여기 이제 아버지 묘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땅이기 때문에 갑에게 부탁을 했어요. 갑에게 부탁을 했더니 마음씨 좋은 이 갑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어요. 승낙을 얻어서 이 을이 여기에 분묘를 설치를 했네요. 그래서 이 을이 분묘를 소유하고 있네요. 자기 아버지 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이 묘를 설치하게 되면 이 묘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이게 기지입니다. 그렇다면 후손들이 왜 분묘를 설치하죠? 네? 후손들이 왜 분묘를 설치하는 겁니까? 후손들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이거죠. 이 분묘를 뭐 하는 거예요? 수호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봉제사 하는 거죠. 받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명절 때마다 아니면 때때로 보면 시제를 지내게 되잖아요. 시제, 제사잖아요. 제사. 그래서 분묘를 소화하거나 봉제사 하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음식을 차리고요. 후손들이 여기에 주위에 뺑 둘러가지고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분묘의 기본적인 땅뿐만 아니라 이 주위 빈 땅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기 위해서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주위 빈 땅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분묘기지권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요. 최소한 분묘로서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분묘로서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분묘로서 요건이 갖춰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봉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시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에 봉분이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 아래에 시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신이. 근데 만약에 시신이 없다 이거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봉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래 지금 아직 시신이 없어요. 사람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묘를 먼저 써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죽으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일명 가묘다라고 하죠. 가묘. 가묘 같은 경우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묘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분묘기지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여기에 시신이 있어요. 여기에 시신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봉분이 없네요. 봉분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이런 경우를 뭐라 하죠? 평장, 암장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 평장되었다, 암장되었다 이것들은 자, 여기에 지금 봉분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분묘 기지권도요, 물권입니다.
지상권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대해서 누가 어떤 물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공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 봉분을 가지고 공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봉분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공시가 안 되죠.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 내용들이 현재 대부분 판례고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삼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 지상권 마무리할게요. 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역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권에 관한 문제, 보통 문제